키워드도 세법 개정안 마이너스 세수입니다. 자,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아까 보셨죠. 5조 원가량 늘어나는데 증세에 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디서 이걸 뜯어와야 될 텐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게 세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좀 정부가 비겁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회 개혁을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만 제시한 돈이 178조입니다. 이 돈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런데 지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세금은 오히려 덜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정부의 태도, 자세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해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금 정세는 조금이라도 덜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가상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금 감면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178조가 필요한데 이 돈을 과연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런 점에서 비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각종 이 경제 정책을 재정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정 중독이 걸린 정부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정작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세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부자 정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종부세를 많이 올리거든요. 예. 종부세는 6억이라는 과세 기준은 그대로 두지만은 이른바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80%에서 90% 올림으로써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또 세율도 0.1%포인트 오르죠. 거기다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0.3%포인트가 더 올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걸어들이는 돈이 8,500억에서 9,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깎아주는 돈, 환급해 주는 돈은 4조가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물론 김동연 부총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 세수가 잘 거쳐요. 현재 세금 제도의 틀 속에서도 세금이 잘 거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 성장률, 올해 성장률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정부가 재정 중독이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건 당장에 펑크가 납니다. 펑크가 나면 이것은 바로 국가 부채, 재정 적자로 넘겨가게 되고 이것은 후세에 대한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수 정부들이 그동안에 경제 운영에 많은 실패를 해왔지만 그나마 하나 높은 평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왔다. 그런데 이제 이거마저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세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이제 내년도 내후년 이런 정책을 새발신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재정개혁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정세할 것은 정세하고 감세할 것은 감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보시죠.